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됐다. 조금 빠지면은 막 기분 나쁘고 조금 올라가도 기분 좋고 다 단기 투자자들이죠. 단기 투자 접근하시면 안 돼요. 돈 못 벌어요. 미국 CPI가 어떻게 보면 2월 중순에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좀 판단할 수도 있을 만큼 거의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방향성은 이번 CPI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주변에 그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도 근황 얘기 물어보면서 들어보면은 마트에 갔는데 계란이 없대. 계란이 다 동나가지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몇 달 전에 조류독감 있었죠? 그것 때문에 공급량이 좀 줄었는데 거기다 또 사재기까지 막 들어서면서 계란 가격이 좀 많이 계란이 안 보이는데 예상치 보합 몰아서 소비도 걱정되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니까 미국인들이 야 지금이 제일 최저가다. 전자제품 사려면 지금 사야겠다. TV 지금 사야지. 노트북 지금 사야지. 핸드폰 지금 바꿔야지. 소비가 앞당겨서 미친 듯이 하게 되죠. 소비가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겠죠. 요게 미국의 1월달 물가 CPI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미국 GDP 2025년도 1분기 GDP 그 GDP 나오 예상치가 몇 프로였죠? 3.9%였죠. 3.9%였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국인들의 소비가 올해 1월, 2월, 3월 상반기 1분기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계란값 장난 아니야? 계란 비싸요? 그러면은 지금 소비를 앞당겨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계란 가격 막 이렇게 올라간 거 수요와 공급 법칙이 무너진 얘네들 종목들 그럼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최근에 에너지 상품 가격이 살짝 올라갔죠.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헤드라인 지표에 반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월가 예상치가 2.9라지만 이거 3% 나올 수도 있어요. 3.1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빠지냐? 단기적으로는 빠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빠질 거예요. 왜? 헤드라인 CPI 지표 보고 움직이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헤드라인 지표가 높아져도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알아. 계란 가격 올라간 거, 식품 가격 올라간 거 일시적이라는 걸 시장이 알아.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올라갔어. 앞에 세 글자가 붙죠. 일시적. 시장 투자자들도 알아요. 변동성이 심한 얘네들 식량 가격 다음 달에 떨어지겠지. 에너지 가격 다음 달에 떨어지겠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 CPI. 렌트비 있죠.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심한 얘네들 품목 제외한 나머지 진짜 미국의 찐 물가 근원 CPI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0.21부터 27까지 나오면은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0.33 예상치 부합하거나 살짝 낮거나 살짝 높거나 그 정도 선 유의미하지 않는 선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선물 치시는 분들 선물 롱숏 치시는 분들은 CPI 발표되고 나서 헤드라인 지표 높게 나왔어. 그러면 숏이겠죠? 숏이다가 다시 말아 올릴 겁니다. 그거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렌트비 얘기해볼까요? 질문 나왔으니까. 렌트비.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상과 부합하거나 렌트비가 점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트럼프가 본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기 전에는 변수가 존재하기는 해요. 자, 렌트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민 정책이에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를 계속해서 내쫓고 있죠. 그러면 렌트비는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이민자가 진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만으로는 힘들어요. 막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정명령에 불법 이민자 다 내쫓을게요. 행정명령 그 시행하는 날짜 전까지는 불법 이민자가 또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이든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만으로는 렌트비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표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있을까? 렌트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모기지 금리.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렌트비에 영향을 주겠죠? 모기지 금리. 근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어때요? 모기지 금리랑 뭐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어땠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했죠. 재무부 장관 베센트 형님이 뭐라 그래요? 10년물 국채금리 내릴게. 트럼프 형님도 10년물 국채금리 내릴게. 그게 무슨 뜻이다? 장기채 금리를 내린다는 거지만 암묵적으로 부동산 금리, 모기지 금리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렌트비도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트리거가 있는 게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렌트비가 바로 하락하지 않아요.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렌트비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복잡하죠? 어렵죠, 여러분들? 그럼 한 가지 우리 퀴즈.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앞으로 모기지 렌트비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렌트비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형님이 얼마 전에 10년물 국채금리 내릴게요 라고 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단서죠. 여러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막 시즌 종료니 뭐니 이더리움 300 깨졌어요 뭐랬어요 막 절망적인 얘기들만 꺼내고 있죠. 정작 중요한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그거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똑같이 무너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벌어지는데 누구는 다른 걸 보고 누구는 저런 걸 보고 막 그러고 있어? 이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하우스 분들은 단타가 아니잖아. 지금 댓글로 막 욕쓰고 뭐 12월달 가냐 안 가냐 1월달 가냐 안 가니 뭐 맨날 틀리니 많이 이런 애들 누구예요? 3.0 오케이. 일단은 해당 CPI는 요거 0.4 나왔죠? 아까 제가 근원 소비자 0.4 나오면 시장이 빠질 거라 말씀드렸죠? 0.5, 0.3. 전월 대비 0.4면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트럼프가 왜 이 시점에 금리 인하해야 되냐. 물론 CPI 먼저 알았겠지. 시장 빠지겠다 알았겠지. 시장을 조금 달래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 언급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음모론을 펼쳐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원 CPI가 0.4면은 높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월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월 대비 0.4면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동안 CPI 이후에 상승했다? 그 법칙도 안 맞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날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 매수 이제 준비 중이셨던 분들은 담으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빠지면은 막 기분 나쁘고, 조금 올라가면 또 기분 좋고, 조울증 걸린 분들, 다 단기 투자들이죠? 단기 투자 접근하시면 안 돼요. 돈 못 벌어요. 코인 투자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타 치시는 분들, 단타는 아니어도, 뭐 1주, 2주, 뭐 추세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작년 8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8, 9, 10, 11, 12, 1, 최근 6개월 동안,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늘 색깔이 CPI 발표 날이에요. 발표하고 나서 살짝 빠졌다가 올라갔네요. 보이세요? 살짝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네요. 자, 9월달 한번 봅시다. 9월달 CPI 발표 이후에 쭉 올라갔네요. 올라갔죠? 자, 10월달 볼게요. 발표하고 나서 쭉 올라갔죠? 자, 11월달 한번 볼게요. CPI 발표되고 나서 살짝 빠졌네요. 그렇다가 올라갔네요. 자, 12월달 갑니다. 올라갔네요. 1월달 볼까요? 올라갔네요. 중독성이 있는데. 자, 2월달 발표죠.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최근 6개월 동안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번도 빠짐없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 상승 추세가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 쭉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올라간 이유를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 올라간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왜 CPI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갔을까? 가장 큰 건 이거겠죠. 불확실성 해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불확실성 해소죠. 지금 뭐가 됐든 뭐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졌든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그로 인해서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된다. 여기 그 두 가지 시나리오의 가장 큰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물가죠. 물가 지표죠. 물가가 떨어져도 걱정. 왜?
물가 떨어졌네. 소비가 감소돼서 미국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네. 물가가 올라가도 걱정. 물가가 올라갔네. 소비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다시 튀겠네.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하고 금리 인상하겠네. 그 한가운데 접점은 물가 지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CPI가 높게 나오면은 걱정, 낮게 나와도 걱정.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 CPI가. 어쩔 때는 CPI가 높게 나오면 시장이 또 좋아하고, 또 낮게 나오면 또 좋아하고, 또 반대로 높게 나오면 또 싫어하고. 기억나시죠? 최근에도 그렇게 바뀌었었고. 그래서 본질적인 이러한 문제들, CPI가 딱 발표돼서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겠죠. 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예요. 금리를 인하해줘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알트코인이 됐던 위험성 자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거야. 그러면 금리 인하의 주된 이유, 원인, 물가겠죠.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못해. 대신 예상치랑 부합하거나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금리 인하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해소,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 요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을까.